안녕하세요. 전미에 따라 무료 출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재를 따라서 무료 서체 내려받기를 함께 했습니다. 모두 필요한 서체 내려받기 성공하셨죠? 오늘은 제목을 정하고 판형을 정하고 또 글꼴, 단락, 스타일 정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책 내용을 잘 표현해야 되고 또 독자의 관심도 잘 끄는 그런 톡톡 튀는 제목이어야 하죠. 또 기억하기도 또 쉬운 것이어야 하고요. 포털에서 검색이 잘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털 검색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제목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출판한 이 매뉴얼 제목이 전매에 따라 무료 출판하기로 제목은 정하고 부제로 저런 아줌마도 4권 출판했어요. 쉬워요. 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엄청 길어졌죠. 그러다가 결국은 개정판을 만들 때는 전매에 따라 무료 출판 해보기로 바꿨고 개정판으로 이번에는 그냥 더 줄여서 전매에 따라 무료 출판 재개정판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정할 때 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그 연령대별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고 아이들이 의견이 다른데 여러분들도 그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좋은 제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본문을 만드는 도중에는 여러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표지 만들기 전까지 해서 정하면 표지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퍼플 웹사이트에서 책 만들기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제목을 한번 등록을 하면 그때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꼭 바꿔야 되면 책 만들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 본문 만들기 하는 동안에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형은 책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퍼플에서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신국판, 국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국판 이하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는 날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6cm 날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신국판과 국판을 지금 많이 출판을 하고요. 주로 이게 소설, 시집, 에세이용으로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죠. 이 크라운판보다 더 큰 이 이상의 새 사이즈에서는 책값도 가격이 또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날개가 제공이 안 되는데 아마 책을 처음 출판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 A4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문서 작업할 때 그 판형이 A4라서 보통은 문서 상태로 많이 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PDF로 변환만 하면 또 바로 출판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보시면서 추천하는 그 판형별 추천 그 종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국판은 보통 소설 에세이 종류로 하고 매뉴얼이나 시집 같은 거, 시집을 특히 국판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매뉴얼도 국판으로 추천합니다만 제 이 매뉴얼에는 그 화면 캡처해서 들어간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좀 큰 그런 판형이 필요해서 신국판으로 출판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도 신국판으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국판이 모양이 훨씬 더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시집 같은 경우는 신국판보다는 국판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현충원 시리즈 3권을 국판으로 출판을 해서 받아보니까 국판 정말 예뻐요. 손에 딱 잡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날개 꼭 하시기를 권하고 또 판형은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꼴, 단락, 스타일 정하기인데요. 이 부분은 책 작업이 사실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아주 오랜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꼴과 단락 스타일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전미에 따라 무료 출판 재개정판은 글꼴은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로 했고요. 폰트 크기는 11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락은 양쪽 맞춤으로 했고 스타일은 간격 없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뭐 혹시 잘못되거나 또 안 되거나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MS 워드 강사 아니고 잘 못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하는데 이 표현을 저는 살살 달래가며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12가지 내용을 24권으로 출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난하게 출판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여러 번 나눠서 그 과정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에서 홈에서 글꼴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같이 보실게요. 홈 탭에서 글꼴을 누르고 요 밑에 삼각형을 눌러서 보시면 이 밑에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글꼴에서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보통으로 해서 크기는 11로 폰트를 줬습니다. 보통은 10 정도로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게 매뉴얼이어서 11로 했습니다. 제 남편의 강력한 그런 요구가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저는 이 문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그걸로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홈에서 단락에 오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끝에 있는 양쪽 맞춤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도 두 번째 간격 없음으로 해서 하고 이 간격 없음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앞에 지정한 대로 안 돼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정해 놓으면 본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수시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제가 지정해 놨던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인 탭에서 글꼴에서 설정을 한번 해주는데요. 요거는 주로 저는 제목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놔두고 한글 글꼴을 정할 텐데 제목은 코펌 도둠체 미디움으로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지금 도둠체 미디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문은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워드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홈에서 글꼴 이 아래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본문 한글 글꼴 사용으로 해주시고 여기를 그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로 하고 보통인데 10으로 안 하고 저는 1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전체 문서가 아니라 이 문서만 하겠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락에는 왼쪽 맞춤이 있고 가운데 맞춤이 있고 오른쪽 맞춤이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양쪽 맞춤으로 해주겠습니다. 양쪽 맞춤으로 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두 번째 간격 없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간격 없음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해서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글꼴이 앞에서 설정해 준 대로 안 돼 있으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눌러 주시면 본문 작업을 할 때 수시로 들어와서 간격 없음을 눌러주면 그 단락 전체가 이걸로 설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 파트에 대해서는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서 글꼴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글꼴로 지정을 해줍니다. 영어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한글 글꼴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여기 제목은 저는 주로 코펍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코펍 도둠체 미디움으로 제목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까 했던 대로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저는 사용자 지정이 19번째까지 왔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시면 뭐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홈으로 옮겨와서 이게 제목 1을 한번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정으로 들어오시면 이거를 저는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드에서는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되는데 이것을 제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법 더듬체 미디움인데 대제목은 저는 이걸 16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볼드, 진하게 나오는 걸로 해주고요.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목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둠체로 되어 있죠. 저는 이번에는 이거는 14로 해주고 마찬가지로 볼드, 진하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를 저는 마찬가지로 소제목으로 사용할 건데요. 여기를 제목 3으로 그냥 해주고 또는 뭐 소제목 맘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코법 도둠체 여기는 소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12로만 해줄게요. 본문을 11로 했기 때문에 12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볼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대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돼서 나중에 제목 처리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시면 일단 글꼴과 단락 그리고 스타일 지정하는 것을 했는데요. 교재로 와서 잠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목 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포털에서 검색도 잘 되고 또 책 내용을 잘 반영하고 또 톡톡 튀는 제목 등등을 설정을 하시라. 그런데 요거는 본문 작업하는 동안에 여러 번 바뀌어도 되고 표지 만들기 전까지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책 만들기 위해서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안 되니 꼭 수정을 하셔야 될 때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책 만들기를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판형은 퍼플의 6가지 중에서 신국판과 구판을 많이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신국판과 구판 이렇게 에세이 종류는 주로 신국판을 이용하시면 좋고 시집은 구판이 예쁘다 말씀드렸습니다. 매뉴얼은 저는 좀 더 사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국판을 이용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판 사이즈 사실 받아보시면 예뻐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6cm 날개에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글꼴 단락 스타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교재는 전에 따라 무료 출판 재개정판은 글꼴은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 폰트는 11로, 또 단락은 양쪽 맞춤으로, 스타일은 간격 없음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MS 워드 강사 아닙니다. 그래서 워드 잘 못해요. 하다가 잘 막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제가 작업하는 과정은 이렇게 살살 달래가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제 다시 그 워드 화면을 보시면 홈에서 글꼴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위에 본문은 서치로 쓸 걸 했는데 이 교재에서 같이 한국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를 했습니다만 선생님들 중에 나는 이 서치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무료 다운받은 코법으로 할 거야 하시면 여기를 코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코법 서치에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보통은 10을 쓰지만 좀 연세 드신 분을 같이 보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11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교재 사이즈가 11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요. 그리고 기본값 설정해주고 이 문서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락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양쪽 맞춤으로 해줬고 스타일에서는 간격 없음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우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에서 글꼴에서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나중에 제목 1, 2, 3 본문에서 왔을 때 제목 1, 2, 3을 설정할 때도 좋다. 또 각각 필요한 대로 저는 16, 14, 12로 했습니다만은 코법도든 제 미디움
14, 16, 12로 그 볼드 지정해서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실제로 책을 만드는 과정을 교재와 또 MS 워드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제목, 판형, 글꼴부터 스타일까지 지정을 했고요. 어떠셨어요? 정말 이제 책 쓴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 강의는 그냥 보고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손을 움직여서 끝까지 작업을 해보시고 판매 신청하는 작업까지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글 쓸 거리가 없어 하시는 분은 30쪽만 돼도 출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포토 에세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꼭 이 과정을 전체 과정을 해보시기라고 권합니다. 책이 예쁘기는 한 170쪽 이상 돼서 그 책 두께가 한 1cm 이상 되면 그러면 책이 예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꼭 수업을 들으시면서 손을 놀려서 실제로 끝까지 체험책을 내는 과정까지 함께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 주어진 템플릿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하 좌우 여백을 주고 또 단락도 또 페이지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해보는 레이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구독과 댓글 그리고 강의 들으신 소감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